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보시면 최근에 메타버스, NFT, 게임, 특히나 그 앞전에는 2차 전지까지 요쪽이 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했는데 그러면서 시소 타기를 마구마구 하다가 갑자기 한쪽이 시세에서 떨어졌는지 이제는 또 쏠림이 그렇게 심하게 생기진 않아요. 이 시장이라는 게 아니 이렇게 뭔가 모양을 좀 띄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더니 뭔가 또 성향을 다르게 바꿔버리고 계속 뭔가 모르게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내가 돈을 못 벌게 자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친구예요. 저의 친구놈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진작에 주식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주시장은 나를 알고서 내가 하는 걸 일부러 이렇게 망치는 것 같다. 아 진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자꾸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주식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이 주식에 대한 습성이 뭐고 이런 게 뭔지를 한번 그러면 파악을 해봐라. 아니 처음부터 자꾸 뭐 돈 벌려고 후비고 들어가고 뭐 하고 하지 마라. 주식시장? 아니 맨날 열려. 검은 날이면 맨날 열리는데 그럼 여유롭게 좀 해보고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그 경험 삼아서 오늘은 어떤 시장이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나서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는 이게 뭐냐면 결국에 경험치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하루하루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그날그날 나타내는 시장을 갖다가 뭐 단타수장 영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훌륭하신 우리 많은 유튜버님들의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날그날의 시장을 갖다가 읽어가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얘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 기분이 좀 나쁠 때는 이렇게 움직여. 이런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 현재 기준에서 딱 최근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나 싶었어요. 지난주까지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밑에서 받아치고 올려주는 수급들은 있었지만 위로 더 치고 올라가는 수급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게임 종목들 고점 대비해서 솔직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뭔가 다 끝났다? 작살났다? 이래서 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동안의 쏠림들이 심했던 것들을 차익 실현을 쏟아내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이 게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성장성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같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에요. 그리고 왜 연말 들어서 12월 달에 이렇게 시장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 결산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더들도 결산을 해야 되고요. 펀드 투자자들도 뭐 펀드는 사실 조금 예외긴 하지만 자산운용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연기금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연말에 대한 성과 4분기에 대한 성과 이 결산 마감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는 쪽으로 우르르 계속 이런 흐름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한 테마가 있어요. 한 섹터, 한 업종. 우리 모르는 뒤에서 몰래 뭔가 모르게 더 추가적인 폭등을 보일 것 같은 조짐이 있는데 이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종목들이 못 간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상 그렇게 빠르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몰래 뒤에서 게임주들 빠지고 메타버스 빠지고 다 조정받고 빠지고 있는데 뒤에서 몰래 뭔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추천주도 하나 같이 좀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게임주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저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저는 솔직히 게임 종목 중에 카카오 게임즈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 실적, 모멘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등락, 이런 범위, 여러분들 고점 대비 빠지고 저점 대비 오르고 고점 대비 빠지고 이 폭이 물론 넓어요. 높고 넓고 옆으로도 확장성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때는 너무 행복한데 이때는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지금도 짜증나고 힘든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깊은 눌림 뒤에는 또다시 상방으로서 좋은 시세들이 내어준다. 우리 VIP 회원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할로 익절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은 소량을 갖고 있을 때 추후에 다시 비중을 채워서 들어 올리는 시세에서 불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의 매매를 해도 되는 거예요. 매매성으로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메타버스 대장주로 이제 아주 엄청난 폭등을 보였는데 메타버스 테마 안 끝났어요. 이거 끝났다라고 보면 이거를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메타버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메타버스 테마 본격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팁 하나만 드릴까요? 위직 스튜디오 앞으로 딱 이것만 기다리세요. 월가에서도 보는 지표가 뭐다? RSI 지표다. RSI 지표가 3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딱 3번만 매수를 해보세요. 무슨 느낌이냐? 여기 이런 느낌이죠. 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빠질 때 3번 정도. 근데 이게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큰 등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 좀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나왔지만 몇 개월마다 한 번 나오는 것도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특히나 주봉상 RSI가 30으로 30 밑으로 떨어진다. 주봉상 RSI가 30 밑에 온다. 야, 이거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30에 최대한 가까워. 보통 25에서 35 사이가 1차 매수 구간이에요. 근데 일봉상, 주봉상에서는 35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거는 진짜 한번 공격적으로 들이대봐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재료가 살아있거나 실적이 살아있거나 좋은 기업이라는 조건하에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돼요. 물론 아무 종목이나 사도 30 이하에서는 수익은 또 나요. 이상하게 이게. 상대 지표이기 때문에. 상대 강도 지표이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로 표기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건 첫 번째보다 RSI 30 밑에 기다리세요. 뭐 파동이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매물대 지지 저항 다 필요 없어요. RSI 30 밑으로 오는 위직 스튜디오가 RSI가 30에 가깝게 오거나 30 밑으로 오는 날 매수 1차 접근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다? 그날 처음 사시면 돼요.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종목들을 RSI 30 밑에서 1차 매수 하시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안 끝났어요. 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주들의 등골 빼먹으려고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공부 한 번씩 해보시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메타버스 지금 보면 그냥 우리 옛날 분들 저기 아실지 메이플 스토리 같아요. 그냥 메이플 스토리 게임 같아. 그죠? 아니, 게임에다가 50조 원씩 막 투자해가지고 게임 플랫폼 만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 이 가상세계는 우리가 상업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알아서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요.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다가 투자만 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이 방향성이 나는 별로 납득이 안 돼.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난 납득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티를 내고 있으면 그러면 시장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요. 메타버스, NFT, 진짜 납득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을 계속 봐요. 메타버스 책 보고 NFT 책 계속 봐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이걸 뭐 상용화해서 상업화해서 어떻게 한대. 그럼 돌고 돌아서 메이플 스토리 아니야, 이거? 그냥 RPG 게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아무 이거 왜 이렇게까지? 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메타버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결국에 돌고 돌면은 뭐야? 결국에 게임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자꾸 들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메타버스 생태계한테는 이 잠재력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 쉽게 진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컴퓨터 게임이 생기고 나서 모바일 시장이 활성되고 나서 이 세대로 그러면은 모바일 게임이 엄청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금도 모바일 게임 시장 엄청나잖아요. 모바일 게임으로 발생하는 매출이나 이익들도 엄청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이제 3세대가 뭐다?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 증강 가상현실 속에서의 게임들. 기존에 우리가 RPG 이런 거 버튼키만 누르고 조이스틱 해가지고 방향키 따다다다닥 해서 하는 게임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몸소 즐기는 게임들 이미 물론 출시가 많이 되었지만 조금 더 이것들이 상용화되고 이쪽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게임 종목들이 메타버스며 NFT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납득을 못해. 근데 시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 저랑 의견이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은 납득이 다 안 되는데 저랑 의견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와의 의견이 반대이신 분들은 이미 관련 주식들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내가 늦었어? 그러면 지금 이런 하락? 반겨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반겨야죠.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위직 스튜디오를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림만 보니까 아우 2만 원이라도 사볼 걸. 그러면 2배 반인데.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기서라도 생각하면 다행이지. 여기서라도 생각했으면. 근데 고점 올라와서 이런 데서 아싸 한번 먹었다. 씨 빠지네. 그죠? 저는 제가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어요. 깊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일부 나타났을지언정 기간 조정은 여기서 안 나타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활용해라. 이제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더 빠져야 됩니다. 위직 스튜디오 보유자분들 죄송한데요. 조금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저희 회원님들도 탑승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뒤에서 우리 몰래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 한 테마와 섹터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느새 주주톡 채널이 1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만이 되면 또 저도 한번 여러가지 감사의 의미로 무언가를 한번 준비해볼까 하고 계획도 좀 세우고 있으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제가 목청껏 이렇게 정말 목이 다당할 정도로 매일매일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여러분들께 늘 진정성 있게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시장을 좀 분석하고 파악하고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만 보시더라도 이쪽 그래 좋은 거 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의료기기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이에요.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OECD 중에서 출산이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예요. 곧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플란트라는 게 꼭 나이 드신 분들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요는 그래도 조금 젊은 층보다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라든지 그 위의 세대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많이 또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2024년까지 연평균으로 5.6%를 매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 임플란트가 이 중국에서도 환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술이 중국에서도 진짜 환장한다라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수출을 갖다가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가 전년 대비해서 77%나 늘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82%를 늘었고요. 2021년도에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이 5,793만 달러로 사상 최고 월간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12월 달에도 여전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 성형에 대한 기술 이거 엄청나거든요. 성형 기술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솔직히 말하면 좋은 것도 1등이 많고 나쁜 것도 1등이 진짜 많아요. 자, 아무튼 간에 2017년도에서 19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증가율이 24% 정도가 됐었어요. 치과기구의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실제로 가장 바짝 최근까지도 그렇게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나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치과용 장비 산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이 전반적인 생태계를 다 같이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진출하려는 계획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몇 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종목들 아직도 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탄을 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4위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제조사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대만 이렇게 해서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몇 위? 1위. 그죠?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오예요. 인공 치아용 임플란트 제품하고 치과용 기자재 그리고 의료 장비들에 대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에 필요한 전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디오납이라는 솔루션을 2014년에 출시를 했어요. 구강을 스캔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임플란트도 직접적으로 취급을 하면서 또 3D 프린팅까지 이런 걸로 다 같이 취급하고 있는 솔루션을 이미 출시를 해놨다. 자, 다음으로 레이입니다. 레이 자동차 레이 아니고요. 자, 레이 같은 경우는 치과용 의료 장비 생산 업체인데요. 2차원적인 엑스레이와 3차원적인 CT 영상 진단 시스템의 이 디지털 진단 시스템 사업부와 3D 스캔, 그 다음에 3D 프린팅, 치과용 CAD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과 솔루션 사업으로 해서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일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에스테릭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면은 루트르닉이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그다음에 의료용 디렉터 쪽으로 보시면은 바텍, 뷰웍스,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쪽은 인터로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요. 잘 보세요. 실적에 대한 추정치와 전망치만 우선적으로 잘 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먼저 놓고 보시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 어때요?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디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번에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잘 나와요.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들기는 시작을 했는데 대세적인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구분을 한다? 일목균형표의 의문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기업들은 대세적인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돌파세가 나와주거나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기관들의 수급들이 이쪽으로 은근히 지금 뒤에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죠? 뒤에서 은근히 이 종목들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늦었다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부터 실적을 동반해서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겁먹지 않고 조금씩 음봉이 뛸 때마다 분할로 매수 접근 해보는 전략도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추천주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나름 매집이 조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종목들이 최근에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시간으로 조금 뛰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시초가가 살짝 뛰어서 시작하면은 시가 밑에 내리는 자리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접근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29,000원 부근에서 1차 매수, 27,500원에서 28,000원 부근에 2차 매수. 올라오면 올라가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느긋하게 직장인분들도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한번 참고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별도의 분석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서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다 필터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주말 연휴 동안에, 연휴가 아니죠, 그냥 주말이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진짜 이런 리딩 서비스가 타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들도 뭐 이렇게 알아요. 대충 알고 제가 만약에 고객 입장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회원 입장으로 했을 때, 아 나는 내가 회원인데 이런 거 전문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누구는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고, 사실 공부니 교육이니 하는데 치고 제대로 그렇게 해주는 데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떠들어대면서 우리 VIP 회원님들께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직접 다 만들어서 해드리고, 그쵸? 이런 것들 다 해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고기를 제가 잡아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고기를 직접 잡는 법을 배워 가신다면은 그보다 더 성과가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수익이 나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좀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영상 토대로 접근하여서 된 거니까 수장님 리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매매를 하셨대요. 근데 그 교육 자료를 보고 혼자 매매해서 세종메디칼 31%라는 15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혼자서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소액식 참여해보니 재밌더라고요. 금액이 적어서 수익률에 비해 실현 손익은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다뇨. 이렇게 값진 수익이 어디 있다고. 그죠? 그런 수익들이 이렇게 모여서 몇 퍼센트가 됐는지 간에 매일매일 돈을 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시장 여러분들 단타 아니면 답 없어요. 그죠? 단타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켄트로닉스라든지 의료기기 쪽처럼 저런 종목들을 매매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으면 물들일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라고 자꾸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라고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물이 안 들어요. 아시겠죠? 꼭 좀 기억하셨다가 단타 수양방에 오셔가지고 2022년은요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성과를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들께 교육이며 뭐며 싹 다 해드리면서, 교육이라는 거를 진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 물고기가 붕어야 잉어야 숭어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만 붕어는 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미끼를 어떻게 던져서 이렇게 해야 잡히는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드린다고요. 옆에서 손을 잡아 드린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혹시나 물속으로 빠지지 않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전해요. 그죠? 그렇게 옆에서 전문가가 감싸고 있을 때, 도와드리고 있을 때 같이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해서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자꾸 엉뚱하게 가는 길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엉뚱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주식시장이 달아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하나씩 우리가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법부터 하나씩 좀 제가 알려드리고 함께 또 옆에서 수익까지 깔끔하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30일에 30일을 더 드릴게요. 60일에 60일을 더 드리니까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꼭 좀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좋은 목표에 맞게끔 또, 그렇죠? 목표로 가는 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